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료구조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챕터 2 어레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배열 자료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배열에 대한 ADT는 이미 이제 다 확인을 했고, 이제 C 언어에서 배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배열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료 구조를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를 학습하고 있는 것이고, 어레이라는 자료 구조, 배열도 하나의 자료 구조거든요. C 언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레이라고 하는 형태의 자료 구조를 특히 C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지, 뭐 배열이란 거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게 이 학습의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도 보면 어레이 인 C예요. 어레이가 C 언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볼 뿐이지, 그런 취지다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C 언어에서 배열을 사용할 때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일단 사용할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그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배열을 이제 만들 때 이렇게 이제 포인터 타입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그 리스트 배열을 이제 배열 형태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사용 형태는 비슷하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즉 그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는 둘 다 포인터 변수가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열의 이름은 지금 배열, 여기 배열이죠. 리스트 2라고 하는 변수가 5개의 아이템 엘리먼트를 갖는 배열인데,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 라고 그때 뭐 대부분의 기컴 컴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2도 포인터, 리스트 1도 포인터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은데, 리스트 2는 이 경우에 5개의 엘리먼트를 확보를 한 상태예요. 리스트 2는 이 정수 타입의 메모리 공간 5개, 0번부터 4번까지를 확보한 상태. 메모리상의 리스트 2라고 하는 배열로 확보가 된 상태고, 리스트 1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 위치만 확보가 됐을 뿐이고, 그 이후에 메모리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리스트 1에 대해서 메모리를 임의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리스트 1과 같이 이렇게 포인터 변수만 선언했을 때는 이제 에멀록과 같은 메소드 써서 메모리를 동적으로 확보를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리스트 2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이게 이제 리스트 2 변수 배열인데, 이 배열 변수에 대해서 포인터에 의한 접근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단 리스트 2라고 하는 배열의 이름은
list2 변수의 포인터다 라는 사실 뭐 다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ist2 변수 배열의 이름을 가지고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배열에 접근할 수가 있죠.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list2 플러스 i라고 하면 이 i가 이제 그 인덱스다, 배열에 사용하는 인덱스다라고 했을 때 list2 플러스 i 해버리면 해당 i번째 엘리먼트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쓰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난다. 이게 지금 뭐냐면 list2 변수의 i번째 엘리먼트, 이렇게만 쓰면 이제 list2의 i번째 엘리먼트를 value를 가져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앰퍼샌드 붙여주면 이 list2의 i번째 엘리먼트의 위치, 포인터를 가져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동등하게 list2 플러스 i라고만 써서 이제 뭐 괄호는 뭐 옵션이긴 한데 괄호를 이제 이렇게 닫아주면 i번째 배열의 시작 주소, list2 배열의 i번째 엘리먼트의 시작 주소를 가져온다. 그리고 시작 주소 포인터에다가 별표 에스터리스크를 쓰면 시작 주소 부분에 위치한 value를 가져와 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위에서 사용했던 list2 플러스 i에다가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주면 list2 배열의 i번째 엘리먼트의 시작 주소에서 value를 가져오게 되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list2의 i번째 배열의 값을 가져오게 되는 연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배열에 대해서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 변수가 되기 때문에 포인터 연산에 의해서 배열을 얼마든지 액세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배열을 자리구조를 사용한 본격적인 뭐 예제 같은 거를 한두 개 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 포인터 연산, 배열 변수 이름에 의한 포인터 연산으로 배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printf 하는 거는 뭐 넘어가고요. int 타입으로 i 변수를 하나 선정을 해서 이 반복문의 인덱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i 변수를 0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시키면서 배열의 크기만큼 동작을 시키면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0부터 i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printf 파트를 보시면 여기에 지금 ptr 플러스 i는 이제 포인터 변수잖아요. ptr 플러스 i만 했을 때 이제 포인터 타입이 되는 거고, ptr 플러스 i에다가 에스터리스크를 써줬을 때는 요거는 이제 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어느 쪽이 주소고 어느 쪽이 value인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들어오는 ptr 변수의 타입 자체가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에 그냥 덧셈만 하면 주소 더하기 주소인 거죠. 그래서 주소 타입, 포인터 타입인 거고, 여기는 이제 이 ptr 플러스 i가 주소인데 거기다 에스터리스크 붙였으니까 얘는 이제 value 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주소, 뒤에 거는 value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printf 하는 포맷도 보시면 지금 ptr 플러스 i는 어떻게 찍고 있나요? 8자리 unsigned 값으로 찍는 거고, 그리고 ptr 플러스 i를 에스터리스크 한 거, 즉 value는 정수 타입으로 찍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8자리로 찍어야 될 필요는 어떤 필요냐면, 이제 16진수 8자리가 총 32비트를 나타내죠. 16진수 문자 하나가 4비트니까 4비트 곱하기 8 하면 이제 48에 32잖아요. 그래서 32비트짜리 주소를 표현할 수 있어야 이 주소를 우리가 지금 쓰는 시스템에서 주소 값을 표현하는 거니까 8자리 16비트 진수 숫자로 unsigned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5자리로 숫자를 표현해 주겠다, 뭐 이런 정수 값을 표현해 주겠다, 이런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뭐 이러한 형태로 호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5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배열에 대해서 이제 출력하게 되고, 시작 주소를 어떻게 주냐면 1이라고 하는 배열의 0번째 엘리먼트의 시작 주소, 아시겠죠? 1이라고 하는 배열의 0번째 엘리먼트, 여기까지 하면 0번째 엘리먼트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앞에다가 이제 %, 썼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 주소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주소, 왼쪽에 주소, 오른쪽에 컨텐츠가 나오네요. 여기 주소가 이제 그 앞에 0000이 이제 추가가 돼서 이 128, 뭐 1230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주소 값을 출력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2바이트씩 할당되어 있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int 타입이니까 4바이트씩 증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다른 경우,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16비트 컴퓨터다 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2바이트씩 뜰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럭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챕터 2에서 그 다루는 자료 구조가 어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배열만 있는 게 아니라 스트럭처도 같이 이제 이 챕터 2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뭐 역시 이 스트럭처 자료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음컴에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자료 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라서, 이 스트럭처가 어떠한 형태로 자료 구조 형태로 표현이 되는가, 그리고 스트럭처를 특정한 언어, 뭐 예를 들면 C 언어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럭처는 여기 보시면 이제 3개의 멤버를 가지게 돼 있어요.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스트럭처를 정의하고 있는데, 엘리먼트가 이제 3개죠. name, age, salary. 그 중에서 name은 캐릭터 타입의 어레이고 10개 엘리먼트를 가지죠. 그리고 age는 숫자 정수형이고요. 그리고 salary는 플로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트럭처는 이제 서로 다른 타입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일종의 배열이죠. 배열은 이제 동등한 엘리먼트, 균일한 엘리먼트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이고, 스트럭처는 뭐 일종의 배열인데 서로 다른 타입의 엘리먼트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스트럭처라고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이 펄슨이라고 하는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펄슨의 age는 뭐 10, 펄슨의 셀러리는 35,000 뭐 이렇게 쓰는 거는 전혀 문제 없고 통상적이고요. 다만 이 그 스트럭트의 멤버 접근 방법은 지금같이 펄슨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제 변수 타입일 경우, 포인터 타입이 아니고 변수 타입일 경우는 멤버를 액세스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준다는 거 다 알고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펄슨의 에이지, 펄슨의 셀러리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캐릭터 배열, 캐릭터 타입의 배열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밑에 두 줄처럼 그냥 assign 대의 변환을 할 수가 없죠. person.name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문자열을 여기다가 이제 넣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아래에 있는 것처럼 person.name은 제임스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string copy strcpy 명령어 함수를 써서 이렇게 이제 문자열을 복사시켜주는 방법으로 C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트럭처를 사용을 할 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스트럭처를 앞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그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근데 아예 이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자주 사용될 것 같다. 웬만해서 자주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스트럭처를 프로그램 안에서 정의를 하면 사용을 하려고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주 사용될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이제 type def라는 이제 키워드를 써서 일종의 그 변수 타입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쓸 때 뭐 매번 이 struct 타입으로 define을 하고 이제 쓸 필요가 없는 거고, 이렇게 이제 type def를 앞에 써서 struct를 정의해 버리면 이제 이후부터는 이 struct의 이름, 요 human being 요 부분만 가지고 일반 변수 선언하듯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human being, person 1, person 2, 세미콜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상당히 간편하죠.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변수 타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또 하나 이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타입 데프 쓸 때에도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이 human being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 이제 이렇게 나와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뒤에 이렇게 쓰는 것이고, human being이라는 부분이 이쪽에서는 빠지고 대신에 요 중괄호 뒤에 닫히는 중괄호 뒤에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많이 또 쓰인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주목하실 부분은 이제 유니온 타입이죠. 유니온 타입은 이제 스트럭트하고 비슷한데 흔히들 좀 이 유니온은 학습은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이나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안 쓸 것 같은 타입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거 은근히 또 쓰입니다. 잘은 안 쓰지만 특히 인베드 시스템 하는 분야에서는 종종 또 쓰여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기 써있듯이 이제 similar to struct 구조체하고 유사하지만 오직 한 개 필드만 액티브한 거가 이제 유니온 타입이죠. 즉 이 struct
타입하고 유사하게 이제 이 사용하는 문법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 지금 보시듯이 struct라는 키워드 대신 union으로 묶고 이 안에 이제 멤버를 집어넣는다라는 건 측면에서는 뭐 전혀 차이 없이 동일하고, 여기 지금 변수 유니온 타입 변수 이름은 u라고 지금 지은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은 동일한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struct는 이 멤버 하나하나가 각각 메모리를 다 할당을 받아요. 그러니까 앞서 struct 정의할 때 이제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멤버로 갖는 이제 일종의 어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레이니까 다 할당해 주죠. 근데 지금 이 유니온은 어레이는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만 이제 한 번에 하나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 이 유니온 타입에서는 각각의 멤버들이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 하나만 한 가지 형태로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유니온 타입으로 생성된 u 변수에 대해서 int 변수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int 변수 beard라고 하는 이름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 접근하는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요 윗줄에도 하나 더 있죠. 이거를 실제로 이제 쓰는 방법을 요 밑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여기 person일의 성별 정보를 u로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 beard라고 하는 변수를 쓴 거죠. 지금 children이라고 하는 변수를 안 쓰고 이제 u에서 beard라고만 쓰는 거예요. u의 beard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정수형 타입에 맞는 값을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만약에 이 u의 beard를 안 썼을 때는 이제 u의 children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할 때 한 가지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의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미상으로도 보면 이제 children일 때는 이제 어차피 수염이 날 일이 없잖아요. 여기 beard는 수염이 났다는 얘기니까 턱 밑에 수염이 난 경우는 아예 그냥 이제 children이 아닌 경우로 의미상으로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